자, 이제 12페이지입니다. 그 판가루 6번 기타 판례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2번 이런 거 우리가 그 암기로 외웠어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고 또 지문이 상당히 긴 것들이니까 우리가 외웠습니다. 자, 사유질서 위반 아닌 걸 딱 5개 외웠죠. 그래서 사유질서 위반 아니어서 103조 무효 아닌 것들입니다. 이건 강강의 신조라고 외웠죠. 처음에 강이 강박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입행 면할 목적 나오면 103조 아닙니다. 다음 허가 통정의 표시죠. 통정의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신이 명의신탁. 조가 조세 피목적. 조세만 나오면 103조 아닙니다. 뭐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아무튼 조세만 나와도 103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강소원례가 아니라 강강의 신조 그래 읽었어요. 강강의 신조라고. 103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얘 다 나쁜 짓입니다. 강박은 110조 취소사유고 강제입행 면할 목적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이건 108조 무효입니다.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예요. 조세 피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 추징당하죠. 얘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다 나쁜 짓이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나쁜 짓이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다. 차이점 여기 있어요. 다른 사유는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103조가 아니에요. 여기는. 따라서 명의신탁했더라도 무효지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103조 아니니까. 103조라면 이게 103조라면 반환 청구 못해요. 예를 들면 갑이 부동산을 우리에게 명의신탁 약정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명의신탁 약정했죠? 등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그죠?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를 맡겨놔요. 사용수익은 내가 다 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갑을 신탁자, 을을 수탁자 그래요. 그럼 이건 무효죠? 왜 무효죠? 103조 무효 아니에요. 부동산 실명법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무효죠? 그러니까 갑분들한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지만 103조 무효 아니에요 이게. 그러죠? 부동산 실명법 무효면 일사유 아니면 다른 사유 무효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의를 친정한테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3조 무효라면 울 신났죠? 만세 불러요. 갑한테 안 줘도 되니까. 그러죠? 103조 무효 아니니까 갑이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맡기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잘했던 게 아니라 애들은 103조 무효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강의 신조 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강박 써있죠? 강박 나오면 중간은 볼 필요 없어요. 제일 끝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면 되고 2번은 강제입행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할 수 없다. 3번이 이제 작년에 이걸 민사로 시험에 냈죠. 민사사건으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거기 3번 봐보세요. 이제 3번.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밑으로 세 번째 줄. 설령풍속 기타 사실수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말이 103조 무효 그 말이죠. 민사사건은 아니에요.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인데 형사사건에서만 무효입니다. 그럼 갑이 아버지예요. 지금 을 자식이 깜빵에 들어갔어요. 깜빵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한테 왜 찾아와요? 우리 자식 좀 빼주세요라고. 그럼 처음에 착수금을 한 500만 원, 한 1000만 원 보통 이래 받아요. 한 1000만 원 주고 자식 좀 빼주세요. 사건을 맡겨요. 그럼 변호사가 한마디 해요. 내가 만약에 당신 자식 빼주면 얼마 더 주세요라고 약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들 빼주면 5천만 원 더 주세요라고 약정했어요. 이런 걸 성공보수 약정이랍니다. 그럼 병이 아들 못 꺼내면 1000만 원만 먹는 거예요. 병이 아들 꺼내면 5천만 원 별도로 받기로 했죠. 이걸 성공보수 약정.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이거 안 준다고 했어요? 5천이나 5억도 준다. 제발 아들만 빼주세요. 5억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 자식감, 우리는
자식 깜빵에 가면 네 갈 길 살아라 그런 거구나. 아, 알았어 이제. 아버지는 5천이 아니라 5억도 50억도 준다. 자식만 꺼내주면. 그러니까 아버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약정했죠. 이건 103조 무효 그랬습니다. 103조 무효니까 안 줘도 돼요. 근데 민사사건은 사람이 구속된 게 아니죠. 민사사건에서 선고모세 약정은 유효입니다. 유효. 형사만 무효. 그 다음 이제 양가로 3번 사일섭의 효과가 있죠. 1번은 밑줄 절대적 무효고 추인 안 돼요.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2번은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 후에는 불법 연극이라 반환 충고 못합니다. 그 다음 양가로 4번 이중매매가 있죠. 이제 103조 가장 대표적 사례가 이중매매고 요즘 최근에 연석에서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매매와 똑같은 게 있었죠?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우면 다 이거 두 개, 이거 절대 잊어버렸는데 이거 오늘 이거 두 개 지울게요. 제가 지운 걸 후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 이중매매와 똑같은 게 두 개 더 있었죠? 뭐였습니까? 이중매매 법리와 똑같은 거. 글자 네 글자. 그렇죠. 명의신탁, 시효완성. 시효완성, 명의신탁. 세 가지는 법률 효과가 똑같다라고 했죠. 둘 다 악이어도 유효해요. 선의 악이 묻지 않고 선악 불문하고 다 유효. 단 적극과 다음 나오면 그때는 103조 무효.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갑소액세 부동산을 우리가 제일 매매했는데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갑이병한테 제2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도 매수인 병도 매수인이죠.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X부동산? 먼저 등기한 사람. 먼저 등기한 사람. 186조. 병한테 등기 넘기면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병은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알았더라도 악이어도 유효해요. 악이어도 유효. 단 병이 제2매매에 적극 가담하면 이렇게 적극 가담하면 그때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매매 무효, 원인 무효면 결과 등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것만으로는 유효해요. 어떻게 해야 무효입니까? 병이 이 사실을 알고도 갑을 찾아가요. 세상에 이렇게 싸게 팔았니? 내가 1000만 원 올려줄 테니까 나에게 팔으라고 꼬셨다면 그때 103조 무효, 무효입니다. 그럼 적극가담, 적극권유, 적극가담, 적극권유 같은 말이다. 병이 직접 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가담이란 이 사실을 알고도 권유했단 말이죠. 알고도 갑을 찾아가서 요청했다, 권유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알고가 중요해요, 요청이 중요해요? 요청이 중요해요. 안 것만으로는 유효니까 요청까지 했어야지 그게 적극가담이고 그때 103조 무효입니다. 자, 이번에는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시효완성했어요. 20년간 시효완성했습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청구권 있죠. 근데 을한테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이 등기하면 자, 을은 시효완성은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완성 후 소유자한테 시효주장 못하죠. 그래서 병이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 당시에 이걸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 취득해요. 다음 병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권유, 적극가담했다면 그때 병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죠. 그때 매매계약 무효, 결과 등기 무효되는 거죠. 다음 이번에는 우리 갑에게 명의신탁했어요. 을소유 부동산을 갑 앞으로 명의신탁 약정하고 갑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을이 신탁자고 병이 수탁자입니다. 그럼 갑은 잘 가지고 있다가 을 넘겨줘야겠죠. 근데 갑이 을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그럼 부동산 실명법에서 약정 등기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이더라도 부동산 실명법에서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보호돼요. 선이 그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악이어도 보호됩니다. 악이어도 유효.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악이어도 유효. 단 병이 여기에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무효가 되겠죠. 여기 세 가지가 다 똑같으니까 세 가지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 글자 네 글자 똑같아요.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에서 똑같다. 특히 이제 여기 악의를 잘 물어보니까 악이어도 이건 이제 거의 안 틀려요. 이건 네, 악이어도 유효.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세 가지 똑같으니까 이제 다 지우고 저는 여기 이중매매 이 사건만 이제 보겠습니다. 이중매매 사건 이제 다 지울게요. 그럼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죠. 악이어도 유효. 그래서 무효인 경우만 보겠습니다. 자, 갑소의 X부동산을 우리가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죠. 우리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했어요. 그럼 우리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하면 우리 이행 착수했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해약금 해지할 수 없으면 갑은 X를 우리에게 넘겨야 할 의무가 생겼는데 우리에게 등기 넘기지 않고 있다가 갑이 병한테 제2매매 세 번째로 제2매매계약 체결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그럼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체결하는데 병이 적극 가담했대요. 병이 제2매매에 적극 가담하면 그때 103조 무효로서 매매 무효, 등기 무효가 됩니다. 그럼 병 등기 무효죠? 그럼 누가 X부동산 소유자죠? 이제 갑이 소유자죠. 등기 이르게 갔으니까. 여전히 등기 보이니까 갑이 소유자. 그러죠? 그럼 이 등기 말소해야겠죠. 무효등기 말소초원권. 무효등기 말소초원권은 물권적 초원권이에요. 99% 물권적 초원권입니다. 물권자가 청구하는 건 물권자가. 그럼 갑이 물권자라 갑이 이 등기 말소초원권 같은데 갑과 병 관계 무효죠. 왜 무효죠? 103조 무효. 그럼 이행했다면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불법원인 겁이요. 그러죠? 다시 둘이 무효예요. 103조 무효. 그럼 갑은 1억이 이행했다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아까 제가 그래서 지운 걸로 후회하지 말지 말았죠. 제가. 그죠? 그래서 갑은 병 등기 물권자지만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참 특이하게도 분명히 갑은 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는데 우리 대법원은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한다 그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다시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이등기 말소한다 그럽니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갑은 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갑을 대위해요? 말도 안 됩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내는 거예요. 대법원 일이 멍청한지 아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판사들이 이게 멍청합니다. 국가에 홍보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말도 안 돼요. 아니 갑은 말소 청구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갑을 대해요? 그러니까 그걸 해마다 시험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애우셔야 돼. 이건 애우셔야 돼.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중매매 무효죠. 무효면 말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위 말소밖에. 외우세요. 다시 이중매매 무효면 말소 방법 딱 하나. 대위 말소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직접 말소 못해요. 우리도 직접 말소 못합니다. 매매계약도 안 했고 태어나서 처음 봤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우리도 말소 청구 못해요. 그리고 이 매매계약을 우리 채권자 취소도 못해요. 채권자 취소란 금전 채권자만 하는 건데 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지 금전 채권자가 아니니까 채권자 취소 못한다라고 시험 범위 아니지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물론 정답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어쨌든 다 안 되죠. 그러니까 말소 방법 딱 뭐밖에 없다? 빨간색 대위 말소밖에 없다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대위에서 이등기 말소하면 소유권이 갑한테 회복되겠죠? 그럼 이건 유효니까 이제 우리 갑한테 등기 청구 받아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딱 대위 말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위 말소 당하기 전에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대위 말소 당하기 전에 정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정은 당연히 병 처음 받겠죠? 앞사실 모를 거예요. 정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소유권 취득해야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0은 0, 앞등기 보니까 0은 0에서 절대적 무효.
당연히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이제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12페이지는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원칙 유효죠. 선악불문 유효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적극가담 무효예요. 적극가담이나 밑줄 알고도 요청입니다. 반가로 2번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법률관계겠죠.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밑줄 직접 말소 못합니다. 밑줄 매도인 대위에서 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 제시도 못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이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 밑에 0 써보세요. 0 무효니까 0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 너도 0 0은 0 전득한 자는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0은 0 무효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103조 보시고 밑에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104조죠. 이것도 103조 이해시 일종의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그럼 104조 조문 보시면 당사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것도 사회질서 위반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103조 이해시예요. 이제 104조는 시험에 나오면 크게 어렵게 없습니다. 104조를 시험에 냈다 이것은 한 문제 그냥 맞추라고 주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내용도 쉽고 문제 길이도 짧습니다. 근데 자기만 틀리면 안 되겠죠? 맞추라 준 건데. 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단 불공정한 행위가 아닌가 판단 기준이 언제죠? 그렇죠. 뭐든지 행위 당시,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당시에 104조 위반인가 아닌가 판단해요. 뭐든지 행위 당시입니다. 행위시 기준. 법률행위 단 그 사후 고려해야 하네요. 법률행위 한 그 사후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 시에 불공정 없었으면 104조 아니에요. 그럼 104조는 무효죠? 불공정이 무효. 무효인데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습니까? 추인 안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사회질서 위반 무효니까 무효 그 상태를 인정하는 거 안 돼요. 근데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다시 무효 그 상태 그대로 추후에 인정 안 돼요. 103조 사회질서 위반 무효니까. 근데 무효를 유효로 전환시켜준다면 그거 인정해줍니다. 두 개를 절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104조는 제목에서 두 가지 답이 나와요. 불공정 이 말은 뭘 주고받아야 불공정을 논하겠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면 불공정 논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무상행위, 증여나 기부 등 무상행위는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경매는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경매에도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럼 104조 무효가 되려면 첫째 법조문처럼 양급부가 있어야 돼요. 양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는 궁박경솔 무경험 있어야 됩니다. 법조문에 써있죠? 궁박경솔 무경험. 셋 다 있어야 무효일까요?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효가 되겠죠. 셋 다 갖추기 힘들어요. 웬만큼 이상하지 않고는. 그래서 셋 중에 하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법에는 여기까지만 써있죠?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하나를 더 추가해요. 104조 무효가 되려면 법에도 없는 거 하나 추가합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나 폭리자가 있겠죠? 가해자, 폭리자, 나쁜 놈. 이 나쁜 놈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도 이용했어야 돼요. 알고도 이용하려는 폭리 악의, 폭리 의사까지 있어야 대법원이 104조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법에도 없는 걸 요구하잖아요, 이게. 자, 그럼 피해자와 폭리자 중에 누가 무효라고 주장해요? 얘는 이득을 많이 취득했죠? 이 사람이 무효라겠죠? 그럼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주장자 입증합니다. 무효 사유가 있다,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누가 정해요? 주장자.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얘가 입증해요. 예, 피해자가 세 가지를 다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 무효라고 해서
무효를 정하려면 피해자가 세 가지를 다 정합니다. 피해자가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입증해야 돼요. 모두 입증해야 한다. 그 말은 법에서 추정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실을 법에서 추정받는다면 그건 입증할 책임이 없겠죠. 근데 법에서 추정이 하나도 안 되니까 피해자가 모두 입증해야 돼요. 예를 들면 급부와 반대급부는 현저한 불경이 있다 그래서 궁박경솔 무경험했겠지라고 추정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자신이 내가 궁박했다, 경솔했다, 무경험했다라고 자신이 입증하고 폭리자가 그걸 알고 있었다고 자신이 다 입증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궁박은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궁박은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 경제적 궁박이든 뭐 심리적이든 다 포함돼요. 무경험이란 지식결여죠. 지식결여. 거래 일반적 상식결여를 말해요. 거래 일반에 관한 일반 상식결여를 말합니다. 그런 거지.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말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해서 무경험은 뭐예요? 일반적인 지식결여를 말해요.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결여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대리행위 있다면 대리행위는 행위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하죠. 대리인. 그래서 대리행위에서는 행위 당시에 있었던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했는가 대리인이 무경험했는가를 판단합니다. 누구 기준이요? 다 행위 당사자인 대리인 기준. 근데 딱 하나만 궁박만. 궁박은 급박했는가는 본인 기준. 이게 판례입니다. 얼마나 급박했는가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기준 판단해요. 그래서 박봉이 박봉. 나머지는 다 대리인이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양거로 1번 성립 요건이 있죠.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14페이지 가시면 양거로 2번입니다. 불공정 원인의 성립을 판단한 기준이 있습니까? 통원할 번 밑줄이 법률행위 당시 여기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밑으로 두 번째 줄 밑줄 사후 판단한다 안 한다? 사후 사정 고려 안 해요. 뭐든지 행위 당시. 다음 2번은 궁박본인. 3번 입증책임 누가 입증해요? 무효지향자 피해자. 아랫줄 제일 끝에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 X. 다음 4번에 1번 무상이 중요한데요. 2번 경매 중요한답니다. 5번 효과가 있죠? 1번 절대적 무효고 추행 안 돼요. 단 동그라미 2번 밑줄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돼. 전환. 이 두 가지 잘 비교하시랬죠?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가백의 토지가 있는데 시가가 한 1억쯤이라 해보세요. 시가 1억. 우리 재개발 사업자요. 우리 이 동네를 재개발하는데 다른 토지를 다 샀거든요. 이 토지만 못 사서 우리 재개발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백이 어쩔 수 없이 10억에 샀어요. 10억에. 1억짜리를. 이 토지만 못 사서 재개발 못 들어가요. 그럼 지금 갑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박기 그죠? 알박기를 법률 용어로 뭐라 그러죠? 알박기를 법률 용어로 뭐라 그래요? 알박기랍니까? 예? 몰라요? 아, 지금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알박기를 법률 용어로 한가? 뭐 맹지의욕인가 뭐라 한 것 같은데? 그런 말은 과욕인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맹지의 과욕인가? 안 그래요? 뭘 하던데? 맹지의 과욕. 자,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알면 저 좀 말해주세요. 다른 걸 하고 이제 써먹게 제가 막 유식한 것처럼 막. 아무튼 이렇게 10억에 샀어요. 그럼 자,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있죠? 현저한 불균형이죠? 그럼 궁박 상태죠? 지금 이거 못 사서 재개발 못 들어가요. 갑 당연히 알고 있죠? 알박기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걸 알고 이용한 겁니다. 폭리하기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다 합쳐 저게. 그래서 이 매매가 104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04조 무효. 그럼 104조 무효인데 만약에 갑과 을이 이게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혹시 이건 가정적 의사예요. 혹시 이 토지를 한
1억 한 4천 정도로 매매했을 거라는 만약에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무효를 1억의 유효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전환했단 말 아니야. 전환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재개발하라는 말이죠.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됩니다. 네, 아까 추인 X예요. 그럼 이제 제가 104조 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사례. 이제 자, 우리 요약집은 양괄호 5번 제일 밑에 동그란 3번 있죠? 그 동그란 3번 세 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시가가 3억짜리인데 3천만 원에 매매계약했어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누가 손해봤죠? 누가 손해봤어요? 갑이 손해보겠죠. 3억짜리를 3천에 팔았으니까. 그러죠?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있죠? 그럼 104조 무효입니까? 아직 아니에요. 이제 이거밖에 안 갖췄죠? 갑이 무효를 정하려면 다 입증해야 돼요. 갑이 내가 셋 중에 하나 있었다. 을이 이걸 알고도 이용했다. 갑이 다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갑이 다 입증했다면 그때 이게 104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둘 다 이행 전에는 서로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행했대요. 을은 갑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행했죠? 자, 그럼 이제 103조와 차이점에서요. 103조는 첩계약 둘 다 나쁘죠? 도박 둘 다 나쁘죠?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을만 나쁜 놈이에요. 을만 불법 원인이 있고 폭리자, 갑은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이 불법 원인이 이 놈은 이행했으면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근데 갑은 불법 원인이 없죠. 그럼 갑은 이행했으면 소유권 돌려달라고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 찾아오죠? 을은 돈 못 찾아와요. 그럼 결국 갑만 돈 벌었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에게 아이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이 이런 짓. 괜히 이런 짓 잘못했다가 넘어가면 못 찾아오니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근데 갑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입 가지고 두 말 못한다고. 나는 한 번 3천에 매매했으니까 그냥 나는 내가 한 행동에 책임져야겠다. 그냥 난 이거 이대로 인정한대요. 그냥 이대로 무효를 안 하고 나는 인정하겠다. 그냥 피해자가 그래요. 나는 한 일 갖고 두 말 못한다. 그럼 추인 돼야 한대요. 나는 그냥 인정한대 이대로. 나는 한 입 가지고는 두 말 하지 않는다. 추인 돼야 한대요. 네? 피해자가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피해자죠? 근데 나는 그냥 이대로 인정한대 그냥. 나는 이미 했으니까 나는 내 말에 책임지겠다. 추인 돼야 한대요?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돼요. 추인 안 됩니다. 추인할 수 없어요.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104조 무효는 이 피해자 갑을 보호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 거리 질서를 보호하는 거라 갑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갑이 아무리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추인 안 돼요. 개인을 보호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객관적 거래 질서를 보호하는 겁니다. 첩계약도 본처가 동의해도 무효죠. 왜 무효예요? 첩계약 무효는 그 본처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부 일처지라는 객관적 혼인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 그 처가 속 없이 동의했더라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저기도 갑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예요. 그래서 자 3번은 밑줄. 폭리자는 반환 청구 못하죠?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중간에 박스에 746조 있었죠? 그럼 746조 봐보세요. 불법원인 거배가 있죠? 불법원인을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이 수익자가 아까 그 폭리자 수익자 또는 폭리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죠? 다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저 갑만 반환 청구 되잖아요. 갑만. 을은 못하는 거죠? 그게 단서가 104조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15페이지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사자 목적이겠죠? 자, 의사표시예요. 자, 먼저 의사표시는 정상적 의사표시는 공부할 필요 없겠죠? 서서히 우린 비정상 의사표시만 공부합니다. 그 다음 밑에 박스에 있죠? 107부터 110조 공통점.
소송행위 등 공법행위 적용될 여지가 없고 신분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되죠. 그 다음 상대적 무효 취소요. 비통차 사강은 선의 3자에게 무효 취소 대항무답니다. 그 중에 1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있죠. 자, 107조는 조문을 잘 보셔야 돼요. 조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 법조문을 정답으로 가장 많이 냅니다. 그럼 자 1항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 원칙 유효예요. 비진 표시 원칙 무효이다라고 시면 잘 냅니다. 틀렸죠? 원칙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란다죠. 예외적 무효. 다시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다시 밑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예? 알았다요? 몰랐다요? 왜 자신이 없죠? 아니,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거 지금 틀리면 그건 절대 안 잊어보니까 막 틀려도 돼요. 지금은. 알았다요? 몰랐다요? 저 몰랐다죠? 몰랐답니다. 앞에 알았거나 했으니까 뒤에는 몰랐다요. 알았거나 하지 않겠죠?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니까 이걸 시면 잘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 그 다음 2항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또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 107조 조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는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 했죠? 그럼 헛소리 한 대로 표시한 대로 책임져야 돼요. 표시한 대로 원칙 유효입니다. 원칙 유효. 단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예외적 무효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이죠. 선이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럼 앞사람 무효이더라도 0. 선이 3자에게 무효 주장 못하죠. 그러면 선이 3자한테는 유효가 돼요. 그래서 0이 100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2항 법조문 때문에 2항 법조문 원래 절대적 무효가 원칙인데 2항 상대적 무효 그 조문 때문에 0이 100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해볼게요. 선이야기. 선이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걸 몰랐다죠? 악의는 어떤 걸 알았다요. 모르는데 무가실과 가실이 있습니다. 자 무가실이란 몰랐는데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요.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주의 의미반이 없다. 말은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그 말이죠. 꿈에도 몰랐다. 그 말이고 과실은 잘못으로 몰랐단 말이죠. 실수로 몰랐어요. 그 말은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답니다. 과실이 없었더라면 알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요. 모르는데 실수가 있는 거죠. 악의는 알았으니까 과실 무과실이 없어요.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있는 겁니다. 악의에는 과실 무과실이 없어요. 알았으니까. 그럼 이걸 107조로 대입하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그럼 비진이가 완전 유효라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라 유효겠죠?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그래서 비진이가 완전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진위 아니면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까지 없어야 완전 유효고 상대방이 진위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외우기로 했어요. 이거 계속 나올게 외우세요. 아예. 비진이 상할수 무효죠?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알았다 반대가 선이에요. 몰랐다. 알 수 있었다 과실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할수 무효,
상소무효 하시면 돼요. 상할수무효, 상소무효라고. 이걸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게 시험장에서 머릿속에 딱 이게 빨리 안 떠오르겠죠? 근데 이걸 써볼 시간이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아예 딱 상할수무효, 상소무효 여기시면 다음 주에 110조 또 나와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대리에 또 나와요. 대리에. 계속 나오니까 상할수, 상소무 반대말을 딱 아예 오세요. 상할수, 상소무. 그래 안 헷갈리고 1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107조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가백에 X부동산 있는데 친구 우리 있어요. 친구 우리에게 X부동산 증여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증여한다 말하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갑 증여할 수 없죠. 근데 표시는 증여한다 그랬죠. 이게 비진이 표시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 그러죠? 그럼 을 원칙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 유효.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이렇게 마음도 없이 증여하겠죠 친구한테. 자, 왜 그런가 는 시험에 안 물어보는데 꼭 가서 어떨 때 그럴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가난 말기예요. 친구가 살아생전에 이런 부동산 한번 소유해 본 게 소원이었어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그냥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해봤어요. 죽으면 이제 찾아오려고. 자식들이랑 이미 다 말했어요. 우리 자식들이랑. 아버지의 소원 한번 들어주자고. 그래서 마음이 없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을 소유권 취득이 못해요? 합니다. 원칙 유효. 만약 원칙 무효 그래버리면 을 당장 죽어요. 그래서 원칙 유효. 비진이 원칙 유효라니까요. 표시한 대로 원칙 유효예요. 그러니까 괜히 헛소리 하면 절대 큰일 나요.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를 받으니까 갑자기 활기를 회복해서 팔팔 걸어다더니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갑자기 암이 다 나와버렸어요. 갑자기. 그럼 이제 병은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그러죠? 부동산 그러니까. 시험이다 보니까 병을 악의로 내요. 참 특이하죠? 병은 이걸 다 한대요. 갑 마음을. 다 한대요. 병. 을도 처음 보고 갑은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을 건데. 일반적으로. 그러죠? 집에 대나무 몇 개 꽂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 한대요. 대나무 우선이 모르네. 점집에 대나무 있잖아요. 그거. 점집에. 아무래도 대나무를 꽂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갑 본 적도 없는데 갑 마음을 다 알아 얘는. 시험이니까 내는 겁니다. 그럼 병 소유권 취득이 못해요? 합니다. 백은 백이. 앞사람 백이니까 무조건 백은 백 취득이 무조건. 알았던 몰랐던. 앞사람 백이니까 완전한 권리를 넘겨받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알았던 몰랐던 알았더라도 그냥 백은 백에서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일 때는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이건 무효일 때 그 무효 가지고 선의의 산약에 대응한다는 것이고 유효면 그냥 유효로 끝나서 그냥 100입니다. 밑으로 절대 안 와요. 100, 뒷사람 무조건 100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와요? 무효일 때 그 무효 가지고 선의의 산약에 대응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앞사람 100이면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100은 100 돼요. 100은 100. 이번에 이제 갑이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친구 우리에게 증여한다라고 등기 넘겼죠? 그럼 1차지 않잖아요? 근데 을도 간마음을 안 돼요. 을도 알아요. 친구가 나 죽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을도 간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럼 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죠? 이때는 원칙 무효입니다. 비진이 원칙 무효. 예외 무효. 예외 무효. 근데 우리 일단 급해서 그냥 팔았어요. 간마음을 잘 알지만. 팔고 병 앞으로 등기하면 원래 앞 등기 무효면 0은 0 원칙 무효인데 앞 무효 원인이 비진이 표시면 107조 2항에서 전항의 습시 무효로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 규정 때문에 병이 선이라면 107조 2항 때문에 0이 100 유효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병이 악이라면 악이 3자 보호 규정 없죠? 그럼 원칙대로 그냥 0이 0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의만 부하니까 0이 1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대로 무조건 등기는.
그럼 이제 조문과 그 사례 두 개 보셨고, 조문 밑에 양고를 1번 의의가 있습니까? 그 동그라미 뭐 읽으셔? 다 동그라미 2번 진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진의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진의, 진정한 의사, 의도. 국어사전처럼 해석 안 해요. 법은 사회 통념에 따라 해석합니다. 국어사전이 아니에요. 여기서 진의가 무슨 말인가 나와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전두환 판례죠. 전두환 사건이에요. 이제 전두환이나 대통령이 그때 따라 정권 잡았죠. 오공하고 설립하고 남산 지하에 계엄사령 물렀어요. 남산 지하에. 그래서 그 전에 정치인들 20, 30, 40하고 정치인들 남산 지하에 다 불렀어요. 얘들이 그동안에 몇십 년간 부정축제 돈을 다 많이 벌어놨죠. 그래서 남산 지하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들 오늘 밤 여기서 묻혀 죽을래? 재산 다 내놓을래? 그랬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전두환인데 당연히 재산 다 국가에 증여했죠. 다 재산 국가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죽기 싫으면. 그래서 이제 전두환에서 대통령 누구로 바뀌었어요? 노태우로 바뀌어도 입 못 엽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바뀌니까 이제 문민정부 그래서 다 깜빵 보내고 사형선 받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 재산을 찾아줄 이제 구세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측 변호사들이 강박은 원래 민법상 취소죠. 그래서 이제 와서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한 재산 찾아올 수 있겠죠. 근데 취소는 행사기간 제한이 있어요. 3년간 10년. 법률의 날로부터 10년 지나면 취소 못합니다. 대통령 두 번 바뀔 때 10몇 년 지나서 법률의 한 날로부터 10년 지났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취소 못해요. 그래서 이쪽 변호사들이 무효사유를 주장해요. 무효사유가 주장되면 10년, 100년, 1000년이라도 여전히 무효니까 중과 다시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무효사유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때 판사들이 이 사람들 돈 돌려주겠어요? 다 부정축제한 나쁜 돈이죠. 절대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효사유를 주장해도 절대 안 받아줘 판사들이. 이쪽 변호사들이 처음에 이거 사회질서 위반이다 그랬어요. 강박이 사회질서 위반이다. 사회질서 위반 103조 무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103조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까 용 강강의 신조 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게 불공정행위 그랬어요.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다. 그럼 104조 불공정행위입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죠? 아까 무상행위 증여 기부에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104조 안에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비진입 표시 정해요.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 원칙 유효지만 무효라고 정합니다. 얘들은 증여할 생각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여할 생각 없었죠, 전혀. 근데 증여한다 그랬죠. 비진입 표시고 얘들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이거 알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 무효라고 정했습니다. 그때 나온 판례가 여기서 말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진이란 당시 상황에서는 안 죽으려고 이게 최선이었죠. 그게 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란 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안 죽으려면 이게 최선이었죠. 그게 진이지. 얘들이란 것은 애초에 비진이 아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뭘 주장이냐면 강박은 원래 취소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되면 무효라는 게 그들 판례예요. 그들 판례. 그래서 이날 밤에 정치인들이 완전히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남산 경치만 좋던데 당신들은 그날 이런 상태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상태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 아니라고 어떠한 무효를 주장해도 하나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게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밑줄 봐보세요. 진이란 특정한 내용이에요. 부동산 준다, 돈 준다 그랬죠. 그 아랫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아닙니다. 그 아래 강제 밑줄이 있습니까? 강제 같은 말이 그 아래 강박이에요. 강제, 강박, 외포 같은 말입니다. 다 쫄아서 답시. 다시 비록 비산을 강제 있습니까?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분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해도 표의자가 강박 있죠?
같은 말이에요. 강박의사나마 증여하기라고 그에 따른 증여산 이상. 그 다음 밑줄 증여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이게 같은 말이 가로 열고 비진이 표시. 아니다 그랬죠? 강박은 비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우세아의 강박은 비진이 아니다라고. 우린 지금 비통착사강 의사표시를 공부하고 있죠? 의사표시 불일치가 아까 비통착이었죠?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것이 사기강박이었죠? 그러니까 강박은 의사표시가 일치해요. 비진이는 의사표시가 불일치. 주소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닙니다. 강박은 의사표시 일치해요. 하자 있지만 비진이는 불일치죠. 그러니까 주소가 완전히 달라서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박은 아까 사회질 세반 아니다. 그리고 비진이 아니다. 아이 두 개를 딱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금방 알아먹는 겁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자 16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가로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과가 있죠. 1번 당사자과 동그라미 원칙 유효죠. 이제 동그라미 2번 예외 보세요. 자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이다. 따라서 회사 강요에 따라 제출된 사직의 의사표시까지. 다시 따라서 회사 강요에 따라 제출된 사직의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는 사직서 냈죠. 사직의사 있어요 없어요? 사직의사는 없지만 사직서 제출했죠. 왜? 회사 강요에 따라서. 그 다음 그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사용자도 그 사정을 알았죠. 강요했으니까. 그래서 사직의사표시 무효입니다. 그럼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반가르본 제3자 관계. 1번은 선의 3자에게 무효 대항 못하죠. 자 2번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전에 밑줄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주장자가 입증해요. 다시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주장자가 입증. 아까 104조도 피해자가 모든 사실 주장. 107, 108도 다 무효 주장자가 입증 뭐든지. 그러니까 여기 병은 보세요. 병은 태어나서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병은 당연히 이런 거 모릅니다. 당연히 몰라요. 선의예요 정상이에요. 선의. 그럼 선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소유권 찾아올 길이 없어요. 병이 소유자니까. 다시 병이 선이라면 병은 태어나서 처음 받겠죠? 일반적으로 선일 거예요. 앞사실 몰라야 돼요. 그래야 집에 대나무가 없어요.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갑은 더 이상 X 소유권 찾아올 수 없죠? 이제 뺏겨버린 겁니다. 그럼 병이 X를 찾아오려면 너도 무효고 너도 무효라고 입증해야지. 무효니까 내가 소유자라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럼 누가 악의를 입증해야 돼요? 갑이 너 악의니까 무효라고 갑이 입증해야 돼요. 내가 선이라고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난 분명히 얘를 태어나서 처음 봤을 거니까 나는 선의로 추정되고 갑이 소유권 찾아오려면 너 악의잖아 라고 갑이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 너도 무효, 너도 무효니까 내가 소유자죠. 그래서 아무튼 뭐든지 무효 주장자가 입증한다 하시면 되겠고. 가로 3번 적용범위 보세요. 1번은 단독행위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밑에 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 적용됩니다. 단독행위 적용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시험은 그냥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안 된다 그렇게 나오는데 정답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안 중요하니까. 근데 지문에는 가끔 나와요. 자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했거든요. 갑이 사실은 해지할 의사가 없어요. 해지할 의사가 없는데 을한테 해지한다 그랬어요. 그럼 을은 이런 마음 할까요? 이걸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럼 당연히 해지가 되는 건 원칙 유효. 해제돼요. 을은 해지하고 이제 뭔가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진이죠. 비진이. 그러면 원칙 유효. 그래서 해제되는 걸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독행위도 적용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2번 공법행위의 적용 X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공무원이 사직의사 표시를 하여. 그럼 이건 공법행위죠? 상관에게 사직서 제출했죠? 의원 면직을 처분한 경우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107 적용 안 되죠? 그 의사가 즉 그 의사가 사직원 제출 사직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데 효력 바란다가 잘렸다 안 잘렸다? 잘렸다 그 말이죠? 잘렸다. 그만둔다고 표시했으니까 그대로 효력 바란다가 잘렸다 그 말이죠?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은 웬만하면 일 그만둘 생각 없겠죠? 없는데 우리 자기 상관이에요. 자기 직속 상관에게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속마음은 그만둘 생각 없어요. 겉으로 그만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갑을 상당히 못마땅했어요. 우리 상당히. 그래서 바로 사표 수리해버렸습니다. 바로 잘라버렸어요. 바로 책상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찾아왔죠. 아니 세상에 바로 책상 뺀 사람이 어딨냐고. 나 사실은 그만둔 생각 없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제출한 건데 날 한번 말렸어야지. 그냥 자르면 어때게요? 라고 갑이 주장했습니다. 근데 107조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 안 돼요. 그러면 공법행위는 속마음이 중요해요? 겉으로 표시된 게 중요해요? 당연히 형식이 중요해요. 당연히 형식. 그래서 표시한 대로 언제나 유효해요. 표시한 대로 언제나 유효. 그럼 잘린다 안 잘린다? 무조건 잘려요. 107 적용 안 되게. 뭐 우리 이런 걸 알았더라도 무조건 잘려요. 107 적용 안 되니까. 반대로 가족법상 행위는 신분행위는 형식이 중요해요? 속마음이 중요해요? 속마음이 중요하겠죠. 속마음. 사실 신분행위는 가족법상 행위는 형식이 중요해요? 속마음이 중요해요? 속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감남과 을려가 있는데 감남은 을려를 끔찍이 사랑하고 을은 갑을 끔찍이 싫어요. 근데 하루는 차를 같이 탔거든요. 갑이 차를 거치게 몰더니 을을 낭떠러지 앞으로 차를 탔어요. 나랑 결혼하면 같이 죽자 그랬어요. 나랑 결혼 안 해주면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결혼 못해 해야겠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겠죠. 일단 살고 봐야 돼요. 끝까지 결혼 못해 그래요? 사실은 혼인의사 없는데 우리 진작 말하지. 그래 결혼해준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전 그렇다면. 혼인해줄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7조를 적용해서 원칙 유효니까 결혼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107 적용 안 되기는. 신분행위는 표시보다 속마음이 언제나 중요해요. 속마음이. 그래서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랑한다 결혼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다 알잖아요. 그 말에 속아서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다 그 거짓말했어요. 그럼 이 속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107조 마치고 이제 10분 쉬가지고 허위 표시부터 보겠습니다.